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코치로서 갖고 싶은 신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신념들이죠. 이제 비합리적이고 나를 제한하는 신념들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다면, 그럼 이제는 이제 내가 코치로서 갖고 싶은 신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테니까요. 괜찮은 신념 같으면 이 신념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 신념 어때요? 좋아요. 좋으면 가지세요. 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이거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돼야 안 돼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돼야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종교관, 세계관, 인생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요, 진짜 쉽지 않아요. 이해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죠? 그러나 코치로서 고객과의 관계 맺기를 할 때는 고객에게 이런 신념으로 고객을 바라봐 주지 않으면 관계 맺기 자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결정하는구나. 저게 저 사람이구나. 끝을 해야 돼. 해보세요. 끝. 이렇게 뒤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계속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많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은 왜 저러지 저러지 이러면 안 돼요. 전문 코치는. 저렇구나, 저게 저분이구나,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 프란체스코 이렇게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죠? 그분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랬어요. 여러분은 다 자기 나름으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런 세계관이나 인생관, 종교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할 때 어떻게 한다? 저게 저 사람이고 저게 저렇게 할 때 저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행동이 곧 그 사람은 아니다. 행동이 곧 그 사람은 아니다. 이 신념은 어떠세요? 맞아요. 그쵸. 괜찮으면 가지세요. 자, 행동이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죠? 첫 번째 약속인데, 나랑 하는 첫 번째 약속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이 성실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뭔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그 한 번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건지. 근데 전문 코치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 좋은 사람을 놓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도 전에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대단히 뭐라고 할까? 호기심 어린 존재예요. 그 한 번의 말, 행위,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 그거는 진짜 아닌 거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입장과 사람들이 나를 볼 때의 입장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자, 내가 전문 코치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이렇게 봐줘야 돼요. 행동이 곧 그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뭔가 실수 행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행위나 말을 할지라도 조금 더 두고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기까지는 기다려주는 태도로 고객들을 대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도 사람들을
대해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행위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관계 맺기를 한다면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를 다라이에다가 이렇게 목욕을 시킨 다음 구정물을 버려야 되죠. 그때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구정물만 버려야지. 아기는 빼놓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한 말 속에 참 귀한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비슷한 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행위와 존재를 구별하라는 우리 어른들의 선친들의 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실수와 실수를 통해서 이 엑기스로 뽑아낸 삶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우리를 진면목을 보일 때까지 그들이 기다려주나요? 0.3초 만에 파악해버리나요? 0.3초 만에 파악해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빨리 간파를 해버리는 사람이 없어. 우리 한국 사람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빠르대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알아. 스캔해보면 딱 알아.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딱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여러분처럼 괜찮은 사람이 오해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좀 한번 따라해보세요. 갖춰서 말하고 갖춰서 말하고 갖춰서 행동하자. 갖춰서 행동하자. 그럴 필요가 있겠죠. 왜? 사람들은 여러분을 딱 보고 판단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면은요, 진짜 말하거나 행동할 때 이렇게 갖춰서 하고 옷 입는 것도 헤어스타일도 메이크업도 좀 갖춰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 첫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의 진면목을 보려고 할 거예요.